스스로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는 게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뭐라도 자극을 줘보자 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주말에 서점에 가서 수의사에 관한 책을 사서 그 애한테 주고 다른 거 안 하고요. 여기 있는 독서 활동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봤어요.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독서 수업 할 텐데요. 똑똑한 독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17년부터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류창진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다시 학교 공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독서 컨텐츠를 담아서 이번에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는 똑똑한 독서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초등 3학년 시기를 어떤 전환점으로 보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다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좀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전까지 책을 좋아하던 아이들도 3학년부터는 책을 좀 손에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책을 갑자기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교과 학습이라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생각하는 힘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역설적으로는 독서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해지는데 밀리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해지는 거. 맞습니다. 바로 네. 이게 이제 초등 3학년. 그래서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한 똑똑한 독서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실제 교실에서요. 많은 아이들 보셨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독서 습관도 좀 남다르던가요? 자기 주도성,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좀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좀 더 찾아서 읽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책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특히나 읽기 습관에서 좀 더 특징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좀 수동적으로 책에 끌려간다면 이 아이들은 내가 필요한 정보가 뭔지, 그리고 어떤 책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좀 방향을 잡고 책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주도하면 이제 학습. 근데 독서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주제도 좀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좀 갖추고 있던가요? 네,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단순히 책을 읽히는 것 또는 책을 읽는 거 하고요. 아까 생각을 키우는 거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독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많이 읽히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양적 독서가 질적 독서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적 독서, 질적 독서. 올해는 책을 100권을 한번 읽어봐야겠어. 오늘은 3학년 추천 도서를 다 읽어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지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정작 중요한 깊이 있게 읽는 거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적 독서가 아니라 질적 독서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많은 걸 하려면 읽으려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멈출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독서에 치중하지 말고 지향하면서 질적인 독서로 지향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아이들이 책 읽기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어린 시절도 그랬습니다. 책 읽어라 하면 얘 엄마 이러는 경우 없었거든요. 여전한 것 같고 점점 더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이들이 왜 책을 싫어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 입장에서 책이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스마트폰 때문이겠죠.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재미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좀 아이들이 좀 재미를 느낄 만한 책을 권장을 해준다든지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독서 활동과 함께 병행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놀랍게도 책을 너무 열심히 읽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적 독서와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양적 독서를 질적 독서,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재미를, 흥미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독서의 근본적인 것과 좀 맞닿아 있는데 독서는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읽기 과정이라는 것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끄집어내고 나의 배경 지식과 관점을 엮어가지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인데 딱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른들에게도 어려운데 아이들한테는 오죽할까요? 맞아요. 네. 그냥 네. 읽기가 네. 아니라 읽어서 내 걸로 가져와야 되니까.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줘야만 해요. 교육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두 가지로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창성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 대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끄집어낸다든지 또는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런 자극이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정확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목적 있는 독서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을 다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목적 있는 독서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니까 책이라는 건 순수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텐데 그거 좀 이따가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어떤 책을 어떻게 선별하는가 이거 먼저 좀 이야기 나누고 가죠. 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 어떻게 선별하냐, 제가 정말 채널에서 운영할 때도 정말 단독 중에 단독 질문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책을 추천하지 않고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그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어떤 추천 도서 목록, 어떤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준비를 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와 함께 그 목록을 직접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할 건지, 아이가 또 수준에 맞는 건지 함께 이제 목록을 추출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 추출을 했으면 아이 손을 잡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넘겨보면서 야, 이거 너 읽을 수 있겠어? 읽을 수 있겠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책을 가지고 집에 와야, 그래야 주도성 있는 읽기가 실천이 될 수 있겠다고. 맞습니다. 40가지 독서 기술, 40가지 주제별 책 읽는 방법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40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하셔서 그 전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게 독서를 독서로서 즐겨야지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특히 초등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보면 스스로 주도적으로 혼자서 책을 읽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그 상황을 기대하는 건 사실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독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그래서 책을 스스로 못 읽을 바엔 차라리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 측면에서 목적 있는 독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맥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40가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목적 키워드를 어떻게 떠올렸는지 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들에게 책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좀 될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봤더니 한 5가지 측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배경 지식을 넓히기도 하고, 주관을 키우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에 몰입하기도 하는 그런 5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덧붙인 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실천했던 115가지 교육 활동을 이제 체계화해서 총 8개, 각각의 8가지 키워드, 총 40가지 키워드를 만든 것이 여기 있는 책에 소개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전까지는 책을 너무 어렵다, 이거 왜 읽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던 아이들이 독서를 좀 도구로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 내 삶에 좀 도움이 되긴 되는구나, 친구랑 갈등 해결할 때 도움이 되긴 되는구나. 실질적인 그렇죠. 체감하는군요. 본인이 느꼈으니까요.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책을 먼저 손을 뻗기도 하고, 또 책을 찾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변화고, 제가 좀 더 기억에 남는 변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6학년 남학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학습된 무기력에 좀 처한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케어를 제대로 못 받았고,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는 게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아이 마음속에 뭐라도 자극을 줘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 마음속에 한 가지 좀 빛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주말에 서점에 가서 수의사에 관한 책을 사서 그 애한테 주고 다른 거 안 하고요. 여기 있는 독서 활동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봤어요. 수업 중엔 당연히 못하고 뭐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해봤더니 아이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 통해서 들어보니 중학교 가서 지각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고 네. 나가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중학교를 가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독서라는 게 그동안 그냥 배경 지식을 쌓아준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이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네. 보니까 우리가 책 한 권에서 한 줄이 운명을, 인생을 결정하는 네. 그런 사례들이 떠오르는데 특히 꿈이 없는 아이들, 꿈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책 한 권이 빛이 되는 경우 정말 이렇게 뭉클한 이야기네요. 네, 여기 채널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분명히 세워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독서 교육에 관해서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아이에게 독서가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아이는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아이는 배경 지식을 키워줬으면 좋겠어. 혹은 더 나아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독해력을 키웠으면 좋겠어. 그런 답이 떠오르신다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부터 딱 잡으신 다음에 그 목적에 부합한 독서법 혹은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독서 교육을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서 교육이 다른 수학이나 영어처럼 결과가 바로 나오지가 않아서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아이도 부모님께서도. 접근도 어렵고 지치기도 쉽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할 때 아이들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도 안 지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는 독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아이와 부모님께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독서에 관한 이야기, 그런 책들은 참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도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기타 자세한 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거 보고 느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